이번 시간은 청소년 유손제도론 제13장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해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학습하고 또한 필요한 내용들은 법제처 내용들을 참조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입니다. 이 장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그리고 총칙,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 및 지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선도 보호 등,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차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그리고 보호 관찰의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 2월달에 법률 6261호로 제정되어 2016년 5월 일부 개정하여 개정한 법률로서 1423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 법률입니다. 실은 법제처 사이트에 법률 제17893호가 현재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명칭은 아동 성보호법입니다. 이 법에서 건전하고 성범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중요 조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별 조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 2월 3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갓, 매개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9일 정부는 기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2010년 4월 15일, 2012년 2월 1일, 12월 18일, 2014년 1월 28일, 2016년 5월 29일 등 여러 차례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 규정을 보완하며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인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4페이지 총칙입니다. 먼저 총칙의 목적 그리고 용어 정리,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총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총칙에서 먼저 목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법 1조에 이 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정의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특례로 규정한다는 것과 우선시한다는 거겠죠. 특히 피해 청소년을 위한 규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 법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 정리인데요. 용어 정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란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 또 들어왔고요.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아동 청소년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대상 아동 청소년은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라진 내용입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은 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한 해 1월 1일 맞이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보호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한 것은 고교 졸업 이전의 청소년은 물론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급증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그리고 알선 영업 행위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매매 행위,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해서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1조부터 15조까지 죄를 지은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조부터 15조까지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하는 것과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그리고 알선 영업 행위가 11조부터 15조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15조의 2에 대한 죄를 범한 죄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인데요. 15조 2에 대한 내용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하입니다. 여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과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유인, 권유하는 행위도 해당되며 특히 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하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3조 2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도 생겼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에 따른 성범죄를 말하는데 2조에 따르는 내용은 형법, 성폭력에 대한 죄 중 음행 매개, 음화 반포, 음화 제조 및
공연에 대한 죄, 그리고 형법, 약치, 유인, 인신매매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착취 목적으로 범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약치 등이 이 법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302조 및 305조에서는 제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용어 정리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약속하고 선교, 그리고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선교를 하는 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의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느 하나라도 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입니다. 교재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된 법률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한 거라 보시고 현행법은 변경된 내용이다. 용어 변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법률 용어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제4호 강목에 해당하는 아까 4호라고 하는 것은 선교, 구강, 학문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유사성 행위, 그리고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 등을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들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교재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나오는 내용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폭력법 제3조부터 15조까지 나오는 내용으로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아동복지법의 제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강간 등 상해, 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및 아동 청소년 음란 이용물이 아니라 그랬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및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 피해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대상 아동 청소년을 삭제하고 6의 2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명하게 됐는데요. 피해 아동 청소년 중 제13조 1항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죄를
제 상대방이 되거나 또한 제13조 2항에 해당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14조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강요하는 행위로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공경에 빠뜨렸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된 자, 고용,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이나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15조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알선영업 행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게 아동 청소년에 고용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한 내용에서 이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정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42조 1항의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4조 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제3조에서 해석상, 적용상의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석상, 적용상의 주의는 이 법은 해석 적용을 할 때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청소년 보호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헌법 제37조의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3조의 땡땡땡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땡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하지 않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해석상, 적용상의 주의를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제도와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 청소년이 이 법에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 선도,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과 사회적 책무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사회의 미래 인재들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교육하는 데 힘쓰는 것은 당연한 책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4조에 나오는 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국가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 범죄 조사,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 5조에서 사회적 책무로서 모든 국민은 아동 청소년이 이 법에 정한 범죄자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 지원,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고 또한 사회적 책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한 특례입니다. 즉 6조의 홍보 영상 제작 배포 송출에 대해서는 법률은 나와 있으나 이번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중심으로 진행하는 만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과 절차 특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에 대한 내용과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그리고 알선 행위,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신고 의무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가, 친권 상실 청구,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조치, 영상물 촬영 보존, 신뢰관계에 있어서 있는 사람 동석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제2장 법제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절차와 특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입니다. 법 7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29조의 죄를 범한 자 229조는 준강간, 준강제 추행이 229조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1항가부터 사망에까지 예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간음이나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사망까지의 예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항은 제1항부터 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미수범이라도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2에서는 예비 업무도 신설했습니다. 2020년 6월 2일날 신설됐는데요. 7조에 따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업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하지 않아도 예비나 업무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입니다. 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을 하도록 시키는 내용들도 처벌한다는 내용이겠죠. 8조 2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여기에서는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의 자는 제외되는 내용인데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시킬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수행한 경우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조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9조 9조 강간 상해치상 10조 강간 등 살인치사는 건너뛰고요. 여기에 교재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입니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11조 1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것이고요. 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교재 보면 10년 이하의 내용이잖아요.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으니 줄었다는 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은 하한선을 두는 거냐 상한선을 두느냐 입장에서 실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더 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더 이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3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5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6항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항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이 미수범도 처벌한다라는 것이고요. 상습적으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중한다라는 내용까지 가중 조항까지 새로 신설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리고 3항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그리고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는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제1항과 2항 보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해서 강요해서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그러하고 또한 알선한 내용들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제15조 알선 영업 행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통신망에서 알선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3호에서는 제1호, 2호의 범죄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서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또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러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가 그에 해당됩니다. 사망,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을 대하하는 내용이 제15조의 2에 나오고 제16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17조의 내용은 삭제되었는데요.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삭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인데요. 제34조 2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라는 입장에서 신고 의무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 단체장의 종사자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또한 같은 법 시행령 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도 있고 2의 2에서는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실 또는 위탁교육시설, 그리고 국제학교, 그리고 의료법의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시설, 유아교육법의 어린이집, 학원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같은 조 교습소도 해당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성매매 피해 상담소도 해당되며 한부모 가족의 복지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자활센터, 국립체육진흥법에 있는 체육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을 하는 영업장.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신고 의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겠다라는 조항이 18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19조에서는 형법상 감경사유의 특례도 있고요. 공소시효의 특례도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의 특례는 아동 청소년의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행사수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은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라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은 성년이 달하는 때부터 진행하는 내용이고, DNA 증거와 그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소시효에 대한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다음 형벌과 수강명령 병가 제도가 교재 내용으로 31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1호 법원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는 소년과 보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년법 제2조에 소년에 대한 형을 선고 또는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1항의 내용이고, 2항은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이상의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가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수명령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명령을 이수명령을 부과한 경우에는 병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 법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을 병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항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포고한 경우에는 병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항 2항에 따르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병가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가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가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는 석방 또는 가석방이 되거나 미결구검일 경우 산입 또는 사유를 형에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장이 남은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7항 제2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성에 따른 건전한 이해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9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조에 2에서 재범 여부 조사가 있고요. 22조에서는 판결 전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서는 친권 상실이 있는데요. 교재에서 친권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일 경우에는 법원의 민법 924조의 친권 상실 선고 또는 같은 법 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하는데, 다만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장이 검사에게 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 시설 또는 단체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1호 아동복지법 10조 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러하고요. 2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같은 법 12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그렇습니다. 3호 청소년 복지지원법 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1조 1항에 따른 청소년 쉼터가 그러합니다. 3항 제2항에 따른 부분 후단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시설 또는 단체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직접 법원에 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친권 상실 청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조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조치 결정입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가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조는 수사, 재판 절차에 대한 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재에 없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조
2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조 3항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절차도 명기되어 있고요. 25조 4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25조 5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6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25조 7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 25조의 8 면책, 25조의 9 수사 지원 교육 등이 25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313페이지의 내용은 영상물 촬영, 보존 등인데요. 이것은 법령 26조에 나옵니다. 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비디오 녹화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 라는 내용과 2항 1항에 따르는 영상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피해자가 1항의 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간, 녹화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 과정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상물을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6항 제1항부터 4항까지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의 피해자 또는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유성을 인정할 때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7항 누구든지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또는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27조에는 증거보존 특례, 28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한 내용, 29조에는 서류, 증거물 열람 등사, 30조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오는 것은 신뢰관계인 동석 28조와 그리고 31조의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 아동, 청소년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대상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응급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3장 법제처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응급 조치와 피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의 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는 제34조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시설 또는 단체장, 그 종사자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발생하게 된 것을 안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과 법령, 법제처에 나와 있는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재 315페이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35조의 내용이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5조 2항의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종사자의 자격 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4조 2항의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전에 교재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6조의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36조에 있고 37조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상담,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 청소년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2조 2의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5조, 8조, 29조, 49조로부터 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 청소년이나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 자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교재 315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취지가 가치 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아동 청소년이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의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재반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즉 아동 청소년에게 범죄자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38조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41조에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치 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2조에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43조에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과 종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에 가해 아동 청소년 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45조 보호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시설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31조 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6조 1항의 업무는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1항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업무는 범죄 신고의 접수, 상담,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위탁,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된 조사, 연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업무와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자립지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다른 기관 간의 연계, 위탁이 보호시설에서 역할로 되어 있고요. 상담시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1항에 따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7조부터 18조까지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 연계, 위탁,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조사, 연구가 해당되고 상담시설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같은 법 12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아동 청소년의 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업무, 가해자에게 민사상, 형사상 소송과 피해 보상 청구 등 사법적 처리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인에 필요한 협조, 지원 요청 업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 행동, 청소년과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연구, 그 밖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시설에서 할 내용들이고요. 제47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운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7조 2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제49조는 제4장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49조에 등록정보 공개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률 확인과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50조에 나오는 것은 등록정보 고지입니다. 그리고 51조에서는 고지 명령 집행에 대해서 나오고요. 51조의 2에서는 고지 명령의 정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서 집행된 고지명령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52조에서는 공개명령 집행입니다. 52조에서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법원은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무장관은 제49조 2항에 따라 공개기간 또는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등록, 변경 등록 시 공개 대상자, 공개기간 및 각 조의 같은 조 사항에 따르는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명령의 집행, 공개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3조의 계도 및 범죄 정보의 공포, 53조의 2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 조사, 54조에서는 비밀 준수, 그리고 55조에서는 공개 정보 악용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조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 제한 기관들이 법률에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취업할 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당 여부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청소년 지도사를 딸 때에도 주민등록 처분을 열람하고 거기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들 또한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한 위임까지 있습니다. 제5장 보호관찰인데요. 보호관찰은 제61조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이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이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따라서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 선고형을 해당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병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 소속지에 관할 보호관찰소 등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는 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이 62조에 나오고요. 6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의 신고 의무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지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관계, 그 밖의 보호관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에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직업 등의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64조에는 보호관찰의 종류, 6장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66조 벌칙, 67조의 가태료, 그리고 부칙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것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이 원래는 아동 청소년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으로 바뀐 것인데요. 원래는 형벌에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법률임을 이해하시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학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습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